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장 강인문입니다. 먼저 지난 7월달에 이제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아마 의정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겠다 아마 이런 약속을 드렸고요. 또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시정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각 언론사의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늦었지만은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자치 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시의회와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자치 분권은 상당히 미약했고 국민적 공감대는 사실상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는 주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 2.0 시대의 큰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기자분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우리 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 그리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우리 강릉시 의회 신년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의회 2021년도 의정활동 정책 방향은 먼저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문성 강화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그리고 투명한 운영으로 의회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그 슬로건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책임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통이 가장 우리 2021년도에 강릉시 의회가 의원 18명이 헤쳐나가야 할 길이 아니라 싶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래야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청득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청득심의 마음가짐으로 이청득심의 자세로서 올 2021년 한 해를 우리 의원 18명 모두는 그렇게 시민과 함께 여러분께 함께 하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핵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먼저 올해 2021년 회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으로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현안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을 강화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6가지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강릉시 의회 회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또 우리 강릉시 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정례회 44일 또 우리 임시회 44일 해서 올해는 총 88일에 이렇게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2차 정례회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당초 예산 심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걸쳐 임시회를 하게 되는데요. 당장 뭐 28일부터 임시회가 되기 시작되는데 처음 시작되는 만큼 새 시정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의회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조례 관계해서 임시회가 5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 10월 임시회 때는 우리가 10대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12월 달에 당초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나 집행부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의회하고 집행부의 공감이 많이 부족했거든 사실. 그래서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와 의회에 이렇게 충돌도 아니지만 충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월달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차기 년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우리 10대, 우리 11대지만 10대 의회부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에 많은 이제 소통을 함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아주 지방의회 같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은 의회만큼 우리 강릉시 의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 의원들이 바랐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의회 사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의회 의장한테 사무국 인사권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사실 저부터로 해도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하고 내년 22년하고 23년에 의정 보좌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거든요. 우리 뭐 강릉시 같은 경우는 18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9명의 보좌관 둘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강릉시 의회가 조금 인원 보강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조례 제정이었잖아요. 사실 그게 뭐 모든 법률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우리 의회 입법 전문위원을 한 명 이제 1월부터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전면 개정이 되었지만은 아직 시행령이 전부 마련이 안 돼서 아마 전반기 정도는 시행령이 준비되어서 하반기 때는 필요하다면은 우리 의회도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은 시군 의장단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우리 의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 활동이 될까 해서 그런 데도 많이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동해안 6개 시군 의장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기서는 제가 이제 다행히 또 뭐 회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8개 시군 강원도 의장 협의회라든가 동해안 6개 시군 협의회에서 뭐 충분한 논의를 좀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의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원 연구회 활동인데요. 사실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거기에 가는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고 올해는 거기 대한 예산도 이렇게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만들어졌어서 올해는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 각자가 연구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시정 현안에 대한 포럼 토론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의안이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정도에 사실 그쳤거든요.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그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발굴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하는 때까지는 좀 가야겠다 하는 게 지방의회 우리 강릉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발굴해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많이 개최해서 많은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하는 작년 이제 후반기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 2 유치 방안이라든가 우리 경호의 예술을 입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사실 나름대로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성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지역의 정책을 발굴해 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이제 또 2월 16일 날 우리가 그 주민자치 발전 방안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언론사 여러분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의회에 많은 권한도 주었지만은 그 권한에 반해서 많은 책임감도 가져야겠다, 또 윤리의식도 가져야겠다 하는 게 우리 강릉시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정 자문회 구성을 통해서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정 자문회 구성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저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운영을 사실 못 해왔고요. 이제 후반기 돼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의정 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우리 학계라든가 법조계라든가 재계라든가 우리 보건복지 분야, 행정 분야의 위원들을 10분을 모셨고요. 저까지 해서 11명으로 이렇게 의정 자문위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의회의 자문을 역할을 하리라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동강령 자문위를 설치해서 윤리의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동강령 자문위원은 지난해 11월에 우리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의원들이 지금 뭐 언론상에도 여러 가지가 뭐 발표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더 윤리의식을 강화하겠다는 게 우리 강릉시 의회의 입장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현안 과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말 어려운 게 가장 큰 현안이 코로나 극복을 하는 게 가장 큰 현안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의회 나름대로 코로나 극복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나를 경제인이나 지역의 뭐 사회단체나 여러분들을 모셔서 사실 포럼도 해보고 포럼이 아니라 간담회도 해보고 또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뭐 작년 1월 20일 날 시행 때가 왔는데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종식될 기미는 없는 것 같다고 정말 어렵지만은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 18명은 올해도 코로나 극복 해결 방안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강릉시에 사실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강릉이 이제 동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해서 또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게 강릉 시민과 피부가 닿고 우리 강릉 지역의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의회도
견제와 뭐 감시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브레이크도 걸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같이 시장을 끌어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협조할 건 분명히 협조하고 또 그래야지만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동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 강릉이 거점 도시로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나 이래서 우리가 견제뿐만 아니라 협조할 건 충분히 협조하겠다. 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021년도 강릉시의회는 그런 시행을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뭐 굵직굵직한 국제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세계 압창대회라든지 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ITF 세계 총회 같은 굵직굵직한 세계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시하고 협조해서 이런 대회들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관광 거점 도시, 또 문화 도시 다 선정되었고 또 스마트 그린 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공모 사업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매칭하기도 사실 버거워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100%다 시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부담은 되지만은 적극적으로 중앙 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그죠? 우리 다행히 우리 제진간 철도 문제가 올해부터 착공이 되어서 되지만은 우리도 거기에 적극 협조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생각해서 적극 협조할 거고요. 또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경제인들을 만났을 때 경제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제 강릉은 원트랙으로 가면 안 되겠다. 관광, 문화 관광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가야지만은 우리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강릉이 다들 아시지만 강릉은 문화 관광의 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트랙 가서는 이제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이들 또 알뜰한 정말 고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겠다 하는 게 그 경제인들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적극 거기에 동참하고요. 앞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들 아시지만은 우리 강릉 과학산업단지 또 우리 주문진 제2 농공단지, 1, 2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되어서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려다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우리 남강릉 물류기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는 물류기지의 역할도 있어야겠지만은 산업단지의 역할이 더 비중 있게 유치되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강릉 물류기지를 우리 산업단지 기지로 적극 활용하는 거 해야 되지만은 그게 산업단지로 활성화됐을 때 물류기지는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물류기지보다는 산업단지에 추진해서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게 우리 강릉시 입장인 것 같고요. 저 의회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지평부뿐만 아니라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뭔가 강릉의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소통을 강화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 의회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촬영도 많이 해주시지만은 본회의 때 촬영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각 위원회 활동하는 것 정도 촬영을 해서 우리가 일정 시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변해야겠다. 또 우리 의원들께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시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가받고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을 받고 해서 또 지적을 해주시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의회 유튜브를 개설해서 홍보에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홍보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좀 제안도 해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그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도 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하는 데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주시 의회가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점이 나름대로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해서 후반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오겠지만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공모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의회에 소통 창구를 여러 갈래로 이렇게 넓혀놓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의미에서 꼭 상반기에는 조례 제정을 해서 후반기에는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어린이 의회라든가 어머니 의회 이렇게 많이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다녀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의회를 설명을 하고 의회 역할이 과연 뭐야 이런 걸 좀 우리 어린 학생들인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의 필요성을 좀 이렇게 적극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장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올해 2021년 신춘년 새해는 정말 남다른 각오로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합리적 견제 등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서민 생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고통 분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우리 18명의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선거할 때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강릉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더 나아가 진정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 우리 기자 여러분께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는 평소의 지론이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 언론은 같이 상생해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이런 게 평소의 지론입니다. 해서 언론 여러분께서 분명히 의회에 대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그 지적해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걸 주시면은 저희들이 분명히 받아들여서 또 의원은 그걸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게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우리 강시 발전이라는 이 목표를 두고 우리 기자분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시민이 다 함께 갈 수 있고 우리 강릉 시민이 더 행복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도 우리 기자분 여러분께서 좀 많은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편달도 해주시고 하면은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강릉시에 최대 역점을 둬야 될 거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소통은 당장 우리 의원들 18명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소통, 또 집행부와의 소통 가장 중요하죠. 또 여러분들하고의 소통, 또 시민들하고의 소통. 올해 새로 시작한 만큼 올 한 해는 강릉시에는 소통으로 시작해서 소통을 끝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제 얘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아는 것 또 이렇게 좀 정성껏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영동방송인데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김한근 강릉시장도 공무원들에게 좀 요구를 했었는데 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 정책이 없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강릉시 행정에서 아쉬운 점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투명하고 합리적 의회 운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원구성 문제 같은 논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예를 들어 뭐 내부적으로 원구성에 있어서 제도화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있으실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거는 민주당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시장님께서 신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아마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릉은 사실 경포 바다를 비롯해서 많은 해변을 끼고 있어서 주로 이제 우리 관광 자원이 바다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관광 그 자원을 바다와 연결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아마 주문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께서 그 각 부처별로 업무 분담이나 이런 거를 좀 서로 뭐라 그럴까요? 좀 이거는 내 거, 우리 분야 이렇게 서로 내밀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었나 싶은데 당연히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다 강릉시 일이죠, 그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실구로 가면은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가 사전에 좀 공무원들 간에 서로 이렇게 좀 조율이 됐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집행부는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도 보면은 우리가 양위원회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죠? 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로 구분돼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은 위원회에 속한 당연히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강릉시 의원이거든요. 우리 강릉시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하지 않은 상임의 일이라도 뭐 지역 일이라면은 또 강릉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위원회에 구애되지 말고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다들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이제 전체형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의견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구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뭐 작년 7월달에 뭐 탈도 많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반년 지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오늘도 뭐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지론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하고 우리 통합당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회 올 때는 제발 좀 당은 집에다 다 놔두고 와라, 떼놓고 와라. 의회 딱 등원하면은 그때부터 다 강릉시 의원이지 소속 정당 의원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구성 할 때 좀 불협화음도 있고 불미한 점도 있었지만은 이제 나름대로 좀 강릉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틀을 마련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사실 그런 거는 없어야죠, 그죠? 아마 12대가 구성이 돼 들어온 그 내년 뭐 7월 달에는 12대가 구성돼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그런 거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저 희망해 보고 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원타임즈입니다. 그 사무국 인사권을 금년에 준비해 갖고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로 이 인사권에 그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원 보좌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왜냐하면 지금 입법 보좌관을 한 분을 이제 도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계와 또 지금 18명의 의원 중에서 또 9명으로 제한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 이제 의회가 먼저 지방의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사무국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의장에 준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고요. 의원 보좌관제도 똑같이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의원 정수의 반을 이렇게 보좌관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시행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진다에 따라서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은 뭐 내년부터 바로 법에서 실행한다고 그러는데 보좌관제는 내년에 반, 2023년에 반해서 아마 2023년이 돼야지만은 구체적으로 다 실행될 것 같고요. 그 우리 사무국 직원의 공무원들을 100% 이렇게 다시 선발을 할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쪽으로 사무국으로 모실 건지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정해진 게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할 거고요. 보좌관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임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아직. 그래서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입법 보좌관이 아니고 입법 전문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입법 전문위원을 하나 보충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원을 좀 저번에는 하시겠다 그랬고 위에서 어떻게 좀 그거를 받아들이시는지 2차 재난지원금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별도로 지원을 하실 예정인지 그런 재원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작년 1월 20일부터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와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는 거에 해가지고 우리 많은 우리 시민이나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많은 고난을 사실 겪고 있어서 정말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이나 우리 취약계층에 뭐 중위소득 100% 이하해서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좀 했어요. 한 500억 정도 사실 우리 시 재원으로만 지급을 했고 강원도에서도 여러 차례 해서 한 170억 정도 지원을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뭐 전 시민 재난지원금 해서 뭐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해서 한 중앙정부에서 한 700억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됐지만은 또 우리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피부에 닿는 거는 사실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릉시가 가장 뜨거웠던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7월부터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원 조례도 넘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선별 지원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전 시민인데 다 똑같이 이렇게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될 거냐 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경제 전문가라 그러면 우리 강릉 지역이라 그러면은 강릉내 본부장이죠. 본부장님 모셔서 이 자리에서 사실 간담회도 했고 강의도 듣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강릉시에 가장 중요한 건 강릉시가 그렇게 지급할 여력이 있냐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뜻이 좋다 그래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왔을 때 당초 예산에 우리 시민의 정말 생활 민원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올려오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좀 하겠다 해서 당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다들 아시면은 문화원에서 시작된 코로나 시작됐잖아요. 확진자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는 이 난국을 이겨내자면은 우리가 뭐 선별 지원, 보편 지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다. 뭔가 우리 22만 시민이 이 다 같이 방역에 협조하고 뭔가 힘을 모아야지만은 우리 강시가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
이런 우리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당초 예산 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전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우리가 21만 5천, 21만 3천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씩만 줘도 215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215억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증액 요청을 해서 시장께서는 또 받아들여서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제 전 시민한테 1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상황은 그렇고요. 코로나가 뭐 금방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우리 의원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도 고민하고 우리 강릉시민 다 고민하겠지만은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계획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뭐 법률 제정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강릉시 또 재정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난국을 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지급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소상공인이나 우리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정말 사업을 하는 문을 닫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 경제를 이 난국을 타게 하자면 그런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지만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고 남은 금액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마 우리 강릉시 순세계 잉여금이 한 5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1차, 2차 추경에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의 예산에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순세계 잉여금으로 적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이제 그때 가서 세출 조정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 코로나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는 게 첫째 제 생각이고요. 정말 다 같이 해도 어렵다 그러면은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훼손 논란이 좀 일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요청해서 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지. 우리 송정 해변의 그 송림 문제는 굉장히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죠, 그죠? 이런 게 좀 더 일찍 우리가 건축하거나 뭐 이런 게 되기 전에 좀 논의가 돼서 그런 게 좀 걸러졌어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좀 단계를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송림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사업자의 입장도 좀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뭐 대체 부지를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성림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의회 본연의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그 강릉 제진간 철도를 진행하면서 양양 38 하진포 쪽에 신호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역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돈을 좀 들여가는 방향 이런 뉴스를 있는데요. 지금 강릉 남강릉역 같은 경우도 신호장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강릉시도 그 역을 좀 지원할 그 계획이 좀 있으신지 앞으로 지금 물류 이런 쪽으로 지금 하려면 신호장에서 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양양이나 고성 쪽 움직임에 따라서 강릉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 있으신지 주십시오. 뭐 다들 아시지만은 우리 난강릉역 문제는 사실 우리 강릉의 뜨거운 감자죠, 그죠? 제가 아까
우리 난강릉 물류기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난강역이라든가 난강역 신호장 문제는 물류기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난강역에서 우리 강릉 시내로 들어오는 이게 거리가 짧아요. 우리가 저는 뭐 잘을 모르지만은 철도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역과 역 사이가 보통 뭐 역이 하나 생기자 그러면은 한 20km 이상, 한 25km 정도는 떨어져야지만은 우리 국토부에서 역을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난강역에서 강릉까지 들어오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은 우리 강릉으로 봐서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강릉역 문제나 신호장 문제는 우리 난강릉 물류기지라든지 난강릉이 산업단지화돼서 많은 물동력이 확보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자연히 해소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되면은 뭐 국토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직 우리가 뭐 난강릉 여기에 물류기지가 조성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용역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다 함께 뜻을 모은다 그러면은 가능하리 생각해요.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까지 강릉시의회 브리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2011년도 정책 방향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